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큰 욕심 없이 성실하게 살아왔고 그 덕분인지 안정적인 직장과 적당한 여유까지 갖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살아보는 경험도 해보고 싶어서 일찍부터 독립해 나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년의 연애 기간을 마치고 정든 남자친구와도 결혼을 준비하던 중에 있었죠. 그런데 남자친구를 통해서 예비 시댁이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혼수며 집이며 아무것도 준비 못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흔쾌히 저희 신혼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신 분들이고 저 하나 믿고 묵묵히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세요. 그런데 신혼집 이야기를 들으신 예비 시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가 않네요. 우리 아들이 누구라고 고작 20평대 집이래? 그게 결혼할 사람한테 할 대접이야? 고맙다는 말은커녕 대접 운운하며 노발대발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이 결혼은 절대 이루어질 수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배려심 없는 시어머니의 행동과 말씀에 곧바로 정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그 시어머님 때문에 시원하게 파혼 통보하게 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았고 알아봐야 할 것들도 수두룩 빽빽이었죠. 예물, 예단, 신혼집, 결혼식장 예약까지 모든 것이 시간과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들뜬 마음으로 결혼식을 준비하던 중 남자친구에게 필요한 혼수나 신혼집에 대해서는 남자친구 집에서 어떠한 지원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 집의 형편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종종 남자친구를 통해 전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명문대도 졸업하였고 현재는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기에 어디 하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몇 년 전 아버님의 사업 실패로 거의 전 재산을 날렸다는 이야기와 아직도 그 빚을 갚아나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남자친구가 대기업에 다니고 있겠다. 재정적으로 많이 보태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버님도 어떻게든 아들 혼자서 갖게는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시긴 하지만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빚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결혼에 들어가는 비용이 정말 한두 푼이 아닌지라 결혼을 위해서는 서로의 재정 상태도 괜찮아야 어느 정도 맞춰서 결혼할 수 있는데 한쪽이 너무 없어버리면 그것도 쉽지는 않죠. 하지만 저는 저희 집이 그렇게 뛰어나게 부자는 아니지만 저를 지원해 주실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라는 것을 알기에 그냥 한쪽이라도 형편이 나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없으면 없는 대로 맞춰 결혼하면 되겠지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도 결혼 준비하는 데 있어 재정적 지원을 못 받는 상황이 저에게 많이 미안한지 한껏 기운이 다운되어 있었습니다. 결혼이 사실 굉장히 뜻깊고 기쁜 일인데 준비하는 내내 사실 마음 한켠이 계속 불편하네. 너랑 너희 부모님이 준비 잘해주시는 거 보면서 고맙기도 한데 한편으론 자꾸 미안해지니까 나도 뭔가 이것저것 너 하고 싶은 거 다 맞춰주고 싶은데 나도 내 재정에 한계가 있으니 그렇게 못해주는 것도 미안하고. 왜? 무슨 일 있어? 나도 부족한 거 태산이야. 같이 준비하면서 맞춰가면 되지. 그리고 결혼이야 형편껏 서로 맞춰서 하면 돼. 무조건 남들이 하는 거 다 따라할 필요도 없고 적당히 맞춰서 하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그리고 나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만족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우울해 있어? 그냥 괜히 내가 미안해서. 사실 우리 집에서 경제적인 지원을
아무것도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아버지가 사업 실패만 없으셨어도 집도 안 날리고 이렇게 빚 갚고 있는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님 빚 갚는데 도와드린다고 보태드렸던 돈을 모았어도 결혼 자금으로 충분히 남고 서울은 아니더라도 경기도에 집은 충분히 살 수 있었을 텐데 솔직히 말하면 결혼 자금은커녕 지금 우리 집은 생활하기도 빠듯한 상황이더라고. 내가 다달이 용돈도 보내드리고 하는데 빚이 원체 많으니 그냥 밑빠진 독에 물 붓고 있는 느낌이야. 그래서 우리 쪽에서 신혼집이니 혼수니 뭐 하나 도움 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너한테 미안한 마음밖에 안 들지. 너한테 기대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데 오히려 내가 기대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너한테도 너희 부모님께도 이런 식으로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자꾸 마음에 걸리네. 그런 이유로 결혼 안 할 거야? 물론 과거에 있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지금 현재가 더 좋았겠지. 하지만 지금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현재에서 열심히 이겨내봐야지. 그래도 부모님 입장에선 자기 덕분에 그 큰 빚을 아직 많이 남은 상태이지만 그래도 갚아주고 있으니 얼마나 고마우시겠어? 그리고 나는 집안 보고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만난 거고 우리 부모님도 자기네 형편 안 좋다고 해서 싫어하거나 불편해하시는 것도 전혀 없어. 오히려 조금이라도 더 여유 있는 쪽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라는 마인드셔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 안 해도 돼. 그리고 우리 엄마 아빠도 자기가 나한테 워낙에 잘하는 거 아니까 더 인색함이 없으신 거고. 하긴 내가 암만 괜찮다고 해도 당사자인 자기는 마음 한편이 불편하겠지. 그래도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놔줘서 고마워. 말 꺼내기 쉽지 않았을 텐데. 나는 결혼이 서로 사랑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랑 함께 사는 거로 생각해. 집이나 돈 같은 거 물론 중요하지.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닐 거야. 우리 부모님도 지금은 자수성가하신 거지만 성공하시기 전엔 단칸방에 사시기도 하시고 정말 힘들게 사셨다고 들었어. 그런데 두 분이 함께 일어나신 거잖아.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랐고. 그래서 크게 걱정 안 돼. 나도 지금 돈 잘 버는 직장인이고 자기가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보태드리면 우리는 내 월급으로 살면 또 사라질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 집에선 신혼집을 준비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부모님도 해주시고 싶으셔서 해주시는 거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 너무 미안해하지도 말고. 우리 부모님 자기 정말 많이 좋아하셔. 그렇게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마워. 사실 말하기 전까지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거든. 이러한 우리 집 환경 때문에 나랑 결혼하는 걸 다시 생각하려 할까봐 그런 걱정도 솔직히 좀 했었어. 근데 이렇게 이해해주니까 그저 고마울 따름이네. 어머님 아버님이야 워낙 인자하시고 성품이 좋으시니 내가 더 잘해드리고 싶고 잘 보이고 싶지. 그래도 집까지 해주신다니까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네. 내가 해왔어야 하는 건데. 앞으로도 정말 잘해야겠다. 너한테도 부모님께도. 그것 말고는 내가 갚아드릴 게 없네. 결혼해서도 네가 후회하지 않게 진짜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해볼게. 나도 마찬가지야. 너무 돈에 목매지 않고 그저 사람 대 사람으로 날 봐주고 함께 가정을 이루려고 나를 선택해준 것 자체가 나는 고마울 뿐이야. 돈이야 없다가도 있는 거고. 우리 둘만 괜찮으면 되잖아. 부모님 도와드린다고 조금 부족하게 살아도 뭐 밥이라도 굶고 살겠어 우리가? 정말 만에 하나라도 굶어야 하는 상황까지 오면 투잡을 해서라도 같이 일어나면 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우리 둘 다 능력 없는 사람들도 아니고 못 해낼 사람들도 아니니까. 우리는 이제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가야 하는 거잖아. 서로 손 딱 잡고 힘차게 살아가 보자고? 어? 의기소침해 있지 마. 우리 즐겁게 결혼 준비하자.
앞으로도 뭐든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줘. 그게 우리에게 있어 제일 중요한 거니까. 알겠지? 저는 오래도록 남자친구의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해 주었습니다. 집안 형편이 부족해도 괜찮다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살면 된다고요. 사실 결혼 준비 중에 아무것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당황스럽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남자친구가 얼마나 조심스럽게 또 미안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꺼냈는지를 보니 너무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장남으로서 본인의 집을 책임지고 도우려는 저 마음에도 얼마나 큰 마음의 짐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저에게는 이제 남자친구에서 남편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재정적으로 부족한 모습을 보이니 얼마나 마음이 위축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 누구도 완벽한 상황에서 결혼하는 건 아니지. 중요한 건 서로의 마음만 분명하면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잡으며 저는 남자친구와의 이 결혼을 후회 없이 선택하고 그저 서로를 믿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저희는 다시 결혼 준비 리스트를 펼쳤습니다. 식장, 예물, 스드메, 신혼여행, 할 건 여전히 많았지만 마음가짐은 조금씩 처음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했죠.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 위에 어떻게 함께 쌓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과정이 더 깊어졌다고 해야 할까요? 부족한 점도 바라는 점도 솔직히 더 솔직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고 서로를 향한 믿음도 자연스럽게 단단해져 갔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한 번도 예비 시어머니를 뵌 적이 없었습니다. 멀리 다른 지역에 거주하신다는 이유로 또 코로나니 바쁜 일정이니 여러 핑계 속에 정식으로 인사드릴 기회를 갖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견례 전에 간단하게라도 저녁 식사를 하며 얼굴을 뵙기로 했고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있던 곧 시어머니가 되실 분이라는 존재를 이제야 현실로 마주하게 된다는 사실이 제법 떨리고 긴장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습니다. 저에게도 시어머니가 생긴다는 게 설렘으로도 다가왔었거든요. 식사 자리를 앞두고 저도 모르게 면접 보는 것만큼이나 떨렸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제겐 여전히 낯설게 느껴지니까요. 사진으로만 몇 번 뵈었고 통화는 딱 한 번. 그마저도 남자친구랑 통화를 나누시는 중에 가볍게 나눈 인사 정도였기에 실제로 마주 앉는다는 건 또 다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와 함께 식당으로 가는 차 안에서도 계속 멀쩡한 머리도 이리저리 둘러봤다가 괜히 옷 매무새를 고치고 거울을 들여다보며 오늘 화장은 완벽한지 자꾸만 살폈습니다. 남자친구는 그런 저의 모습을 귀엽게 봐주었고 충분히 이쁘다고 해주었죠. 남자친구도 제가 긴장한 걸 알았는지 농담도 해주면서 자꾸 저를 웃게 해주었습니다. 드디어 식당에 도착해 자리를 안내받고 어머님과 처음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정중히 인사드리며 준비해온 작은 선물도 건네드리고 어색한 미소가 나오기도 했었죠.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을 무렵 어머님은 물끄러미 저를 보시더니 숟가락을 내려놓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제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는 걸 눈치챘고 어머님 말씀에 귀 기울일 준비를 했습니다. 이내 조심스럽고 느린 목소리로 어머님께서 말을 꺼내셨습니다. 저기 신혼집은 사돈댁에서 해주시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말해도 될지 모르겠네. 그냥 뭐 궁금해서 그래. 두 사람 결혼 준비 얘기 나왔으니까 신혼집은 이제 확실하게 이야기가 된 건지 싶어서.
요즘 뭐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다들 어려운 거 알지만 그래도 우리 아들 혼자 힘들게 커서 이제야 결혼하는 건데 혹시 마련해 주시는 집은 어떤 집인지 평수 같은 거라도 대략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 해서 그래도 이왕 해 주시는 거 신혼집이니까 집이라는 게 결국 두 사람만 사는 게 아니잖아. 양가 가족들 왕래도 있고 조금의 체면도 있고 안 그래? 아이 그냥 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야.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아, 네. 아직 최종 계약은 안 했지만 20평대 초반 아파트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부모님께서 오래전부터 결혼할 때 집 한 채는 꼭 해주시겠다고 준비해 주신 거라 크지는 않지만 신축이고 구조도 잘 빠졌고 교통도 주변에 지하철이나 버스 정류장 모두 가까워서 출퇴근하기에도 좋아요. 처음부터 너무 큰 집을 욕심내기보단 실속 있게 시작하고 싶다는 생각이었거든요. 어차피 저희 둘 같이 꾸려가야 하는 거니까 나중에 아이 생기고 여건이 되면 더 넓은 집으로 옮길 수도 있을 테고 당장은 둘이 시작하기엔 이 정도가 제일 현실적인 선택 같아서요. 무엇보다 부모님께서 정말 정성 들여 준비하시는 거라 그저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혹시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도 참고해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 말씀처럼 결혼은 양가 가족이 함께하는 거니까요. 20평대? 그게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평수가 그거라는 말이니? 나는 또 집까지 해주신다고 하니까 뭐 엄청 대궐 같은 집을 해주시는 건가 했지. 아니 그걸 신혼집으로 준비하셨다는 게 말이야? 아, 요즘 세상에 20평대 아파트에서 어떻게 시작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둘이 산다고 해도 그렇지 어느 세월에 돈 모아서 넓은 집으로 옮길 건데 둘 다 나이가 적은 것도 아니고 결혼하면 애부터 빨리 낳아야지 무슨 우리 아들이 아무 능력도 없이 결혼하자고 매달린 것도 아니고 대기업에 학벌도 좋고 성격도 바르고 어디 하나 빠지는 데가 없는데 아니 그런 사위를 들이면서 그런 작은 집을 내주고 어떻게 생색을 내신다고? 아유 신혼집이 아니라 반지하 내준 줄 알겠네. 20평대가 말이 돼? 요즘은 원룸도 10평은 넘어. 진짜 해도 너무하시네. 난 이런 식이면 우리 아들 결혼 못 시켜. 아니 안 시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엄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엄마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집도 좋은 조건이고 우리 형편 생각하면 고마워서 절이라도 해드려야 할 상황이라고. 우리 집 지금 아무것도 준비 못 해주는 거 잘난 거 하나도 없어. 염치가 있으면 죄송한 마음이라도 들어야 하는 게 정상이라고. 엄마 지금 이러는 거 엄청 무례한 행동이야.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지 어떻게 평술이 입을 댈 수가 있는 거냐고. 아들 망신 주려고 작정하고 나온 거야? 창피하게 왜 이래? 지금 분위기 망치려고 이런 자리 만든 거 아니잖아. 아무것도 해주는 거 없으면서 지금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대체? 우리가 불만 가질 처지나 돼? 자격이나 되느냐고. 우리 결혼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제발 이렇게 무례하게 굴지 마. 엄마 아들 결혼 망칠 셈이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이 나이 먹도록 얼마나 조심스럽게 곱게 키워서 여기까지 왔는데 결혼 한 번 한다니까 그깟 20평짜리 던져주고 고마워하라고? 내가 보기엔 이건 신혼집이 아니라 반지하급이야 반지하. 결혼 한 번으로 우리 아들 인생 묻히게 생겼는데 이런 식이면 그냥 파혼해. 우리는 남한테 손 벌릴 줄 모르는 집이고 그렇다고 이 정도로 무시당할 만큼 없는 집도 아니라고. 사람이 진짜 체면도 없고 자존심도 없어? 귀한 아들 데리고 간다면서 이렇게 싸게 들이시려고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결혼시킬 거면 결혼하지 마라. 그게 너를 위한 길이야. 그리고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요즘 세상에 딸 하나 키워서 시집 보낸다고 으스대는 집들 내가 수도 없이 봤어. 근데 우리 아들 같은 애 데려가는데 그만한 각오도 없다는 게 말이나 돼? 결혼이 무슨 벼슬이야? 귀한 우리 아들이 이런 대접 받는다고 결혼시키겠냐고.
그래, 집 해준다니까 잘 됐다 생각했지. 근데 그럼 최소한 우리 아들을 모셔가겠다라는 태도는 있어야지. 이렇게 형편없이 준비해놓고 역으로 고맙게 생각하라는 식이면 그건 결혼이 아니라 거래지. 나는 세상에서 우리 아들이 제일 큰 힘이라고. 근데 그런 아들 홀라당 데리고 가는 거면 대접이라도 제대로 해줘야 보낼 거 아니야. 코딱지만한 집 던져주고. 나 참, 우리 아들이 그런 집에 갇혀 사는 모습 나는 도저히 못 봐.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어머님, 처음 뵙는 자리라 끝까지 예의를 지키고 싶었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그렇게는 못하겠네요. 신혼집이라는 게 집값이 크기보다도 서로에 대한 진심으로 채워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에서 제가 느낀 건 저희 둘의 결혼이 아니라 우리 아들을 데려가면 얼마나 대접하느냐를 따지신 장사처럼 보이시네요. 20평대 아파트가 작다고 하셨죠? 누구에겐 그 20평대가 꿈의 집이 될 수도 있고 간절히 바라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20평대 집이라고 해도 위치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질 텐데 숫자로만 판단하시는 게 저는 너무 어리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남자친구 하나 믿고 서로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가장 큰 한 가지를 깨닫고 가네요. 제가 앞으로 어떤 가족을 만나려 했는지요. 정 원하시면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특히 저희 부모님을 이렇게까지 깎아내리시는 시어머님과는 가족과도 그 어떤 인연으로도 만나고 싶지는 않네요. 자기야, 잠깐만.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식사는 이만 여기서 정리하고 나가서 나랑 다시 얘기하고 정리하자. 우리 엄마가 지나쳤다는 거 나도 알아. 근데 결혼은 나랑 하는 거잖아, 안 그래? 우리 엄마랑 사는 것도 아니고. 이 일은 나도 엄마랑 따로 이야기해서 마무리 지을게. 내가 어떻게든 정리할 수 있어. 제발 오늘은 이러지 말자. 지금 순간적인 감정 때문에 그런 말 나온 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우리 조금만 각자 다 진정했다가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 어? 자기는 이게 진짜로 우리 둘만의 문제라고 생각해? 지금 내가 들은 건 단순한 실수나 감정의 폭발이 아니야. 당연하다는 듯이 내 가족과 나를 깎아내리는 사람의 진심이 담긴 말들이었지. 이건 그냥 실수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자긴 그걸 말리기 전에 날 먼저 보호했어야 했어. 오늘 어머님은 그 경계를 많이 넘으셨고. 나는 아무리 사랑해도 이 결혼은 절대 할 수 없어. 결혼은 둘만의 일이 아니야. 나 혼자만 괜찮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미안하지만 난 저런 시어머니 모실 생각 없어. 이 결혼은 여기서 끝내자. 저는 파혼 선언을 외치고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를 뿌리치고 식당을 나와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한참을 말없이 걸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눈물은 나지 않더라고요. 억울함도 분노도 미련도 이상하리만큼이요. 그저 마음 한편에서 무언가 끝났다라는 확실한 생각만이 또렷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남들 하는 파혼 선언을 제가 하게 될 줄도 몰랐고 현실에서 제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니 그냥 그저 씁쓸하고 웃겼습니다. 저는 남자친구 어머님의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말들 앞에서 그동안 제가 쌓아온 모든 이해와 애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를 사랑하지만 저런 시어머님은 절대 가족으로 만나고 싶진 않았습니다. 참 슬픈 현실이죠. 사랑하지만 그 부모로 인해 결혼이 파투가 나게 된다니요. 저는 발걸음을 돌려 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 오늘은 그곳이 더 절실하게 느껴졌었습니다. 속이 꽉 막히고 몸 안에 뭔가 묵직하게 차오른 상태로는 혼자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가는 길 동안에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던 것이 문 앞에 다다르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터져버리더라고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도 떨려 자꾸만 틀리기도 반복했습니다. 자꾸만 잘못된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에 저희 어머니가 문을 열고 결국 나오셨죠. 문을 염과 동시에 노물바다가 되어 있는 딸을 보시곤 어머니는 무척 당황해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붙잡고 거실로 데려가 앉으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물만 한 잔 내오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며 걱정 가득히 물어보시는 어머님께 숨을 깊이 들이쉬고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담담하게 말씀드리고 내가 파혼 통보 날리고 끝냈어 라고 쿨하게 말씀드리고 애써 괜찮은 척 하고 싶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불가능하더라고요. 이야기하는 내내 눈물이 얼굴을 뒤덮고 말도 꺽꺽대느라 제대로 이야기도 못했었죠. 시어머니의 말투, 그 눈빛, 그리고 제 반응까지 떠올릴 때마다 울컥함이 몰려왔기 때문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내내 부모님은 단 한마디도 끼어들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가만히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의 반응은 생각보다 단순했고 그래서 더 큰 힘으로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책망도 원망도 없이 그저 잘했다라는 단호한 수긍이셨습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인정이었고 지지였으며 지금껏 스스로 흔들렸던 저의 선택을 뿌리내리게 해주는 무게감 있는 대답과도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의 무례함 앞에서도 자신 스스로를 지켰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셨고 어머니는 묵묵히 끝까지 들어준 뒤 한마디 말 없이 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한동안 남자친구의 연락도 일절 다 무시하고 암묵적으로 헤어진 듯 지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예고도 없이 저희 집 앞에 평소보다 훨씬 초췌한 얼굴로 서 있는 남자친구가 눈에 보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저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그날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대해 거듭 사과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더 적극적으로 저를 지켜주지 못했던 자신을 가장 후회하고 있다며 그 순간 제가 혼자서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 깨진다고요. 저를 지켜줘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자신이 너무 한심했다고 다시 시작할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사과는 사실 저는 변명처럼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지쳐 있었고 솔직했고 무엇보다 감정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는 게 느껴졌었죠. 처음엔 무심하게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결혼은 이제 저에게 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들으려 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남자친구의 눈을 못 마주치겠더라고요. 제 안의 분노와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지만 그날의 굴욕, 어머니의 말들, 외면당했던 순간들, 갑자기 생생하게 떠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다시 다가오려는 남자친구의 진심에 저는 솔직히 많이 흔들렸습니다. 이 사람을 다시 받아들이면 또 그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상처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남자친구를 향한 마음이 워낙에 컸던지라 조금만 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상처로 충분히 결혼에 대해 마음이 확실하게 굳혀졌다고 생각했었는데 다시금 남자친구를 보니 사실 억울한 마음이 더 크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데 그 시어머니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게 말이나 되는 걸까 하고요. 남자친구는 앞으로 어머니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서든 본인이 정리를 할 테니 한 번만 더 기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결혼식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그 이후로는 절대 어머님과 마주치는 일도 없게끔 본인이 중간에서 잘하겠다고요. 저는 그 말에 정말 이 말을 내가 다시 믿어도 될까 한참이나 마음이 흔들렸었습니다. 일단 남자친구에게 당장의 확답은 못 해준다고 하고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정리됐다고 생각됐는데 이렇게 애원하고 용서를 구하는 남자친구를 보니 단숨에 마음이 약해져 버리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포함해 저희 부모님까지 욕하신 시어머니는 정말로 마음에 받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심정을 솔직하게 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고 부모님 지혜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부모님께 이러한 일들에 대해 다시금 말씀드리니 아버지가 먼저 말문을 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솔직히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그날 식사 자리에서 보여준 태도는 평생의 관계를 좌우할 수도 있을 만큼 무례했고 딸이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이 부모로서 참을 수 없었다는 말도 덧붙이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남자친구를 아직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끊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부모로서 마음은 복잡하지만 결국은 제 선택을 믿고 지지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역시 걱정되는 마음을 숨기지 않으셨지만 저의 선택을 오히려 더 존중해 주려고 하셨습니다. 다시 선택하게 될 그 길 위에서는 처음보다 더 단단하고 냉정하게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으셨었죠. 그날 부모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사랑만으로는 모든 걸 감당할 수 없지만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게 되면 시어머니와 부딪히는 일은 절대 만들지 않겠다는 남자친구의 다짐에서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확실한 저를 향한 남자친구의 마음을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금 결혼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남자친구와도 다시 관계 회복에 들어갔죠. 달라진 점이 있다면 결혼 준비 중에 어머님의 연락이 오거나 어떠한 간섭이 있을 시엔 남자친구가 아주 냉정하고 재빠르게 연락을 끊어버리거나 잘라버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정말 저를 위해 시어머니와 저, 둘 중에 저를 택한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좋은 아들임을 포기하고 좋은 남편이길 선택한 남자친구가 정말 고맙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준비하는 결혼에 대해 스트레스 없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을 다시 고민하게 된 이후 저희는 조심스럽게 신혼집 문제를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천천히 결정하고 싶었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괜찮다고 느낄 때 움직이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친정에서 준비해 주시기로 한 집은 아직 계약 전이었고 저희는 마침 그 집을 직접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는 가벼운 마음으로 집을 보러 나섰고 집의 위치와 구조, 햇볕이 들어오는 방향 같은 것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고 이곳에서 함께 살게 된다면 어떤 커튼을 달고 어떤 가구를 둘지 상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도착하기도 전에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님께서 갑작스럽게 서울로 올라오셨다는 겁니다. 남자친구가 며칠 전 시어머님과의 통화 중에 조만간 들어가게 될 신혼집을 보러 갈 거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간단한 일정들만 이야기하고 위치는 어디인지 어떤 아파트인지 그런 거는 일절 말씀드리지 않은 상태였는데 어머님은 당연하게 신혼집을 보러 간다고 하니 그럼 본인도 같이 보겠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본인도 데려가 달라고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머님과의 통화에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는 제법 난처해 보였습니다. 서울이 익숙하지 않은 어머님을 혼자 두는 것도 그렇다고 저와의 약속을 어기고 동행을 거절하는 것도 모두 마음에 걸렸던 거죠. 제 눈에도 남자친구의 갈등이 뻔히 보였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도 수많은 생각이 오갔습니다. 다시 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솔직한 첫 감정이었지만 이 상황에서 등을 돌리는 건 결국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번만 정말 마지막으로 집만 보여드리는 거로 하자고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님과 따로 대화할 일 없이 단지 집을 함께 구경하는 정도라면 감정 섞지 않고 넘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마음 한구석은 당연히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돌발 행동에 누구보다 난처해야 할 사람은 남자친구인 걸 알기에 한 번쯤은 제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오늘 하루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터미널에 어머님을 픽업하러 갔고 오랜만에 뵙는 시어머님은 예전 그대로셨습니다. 겉으론 웃으시는 듯 해도 눈빛과 말투 곳곳에서 여전히 저를 탐탁찮게 여기고 계신다는 게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식사 자리 이후로 마음이 바뀌셨을 거라는 기대는 애초에 하지 않았지만 막상 직접 마주하니 다시금 그때 일이 트라우마처럼 떠오르긴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전히 안 잊고 온 선을 넘을 듯 말 듯한 불평불만들이 조금씩은 새어나오기 시작하셨고 그 사이에서 남자친구는 중간자처럼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아파트에 거의 도착했을 무렵 남자친구는 어머님께 집만 잠깐 보고 너무 늦기 전에 바로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일러두었습니다. 서울까지 오시느라 피곤도 하실 테고 계속 있으셔도 다음 저희 일정 때문에 오랜 시간 함께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남자친구의 말에 내심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차가 아파트 단지 입구에 도착했을 무렵 시어머니의 표정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입구로 들어서자마자 시어머님의 여기저기 사방으로 눈이 바쁘게 움직이기 시작하셨고 생각지도 못한 단지에 눈이 휘둥그러진 채 말을 잠시 잊으셨습니다. 그러더니 화색이 돌면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니, 이게 다 단지야? 어머나 세상에, 이 아파트에 20평대라고? 아니, 여기는 금액대가 장난 아니겠는데? 요즘은 작은 평수도 이렇게 잘 나오는구나. 진짜 신기하네. 입구부터 깔끔하고 경비실도 든든해 보이고 관리도 엄청나게 잘 되어 있네. 이거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진짜 고급 아파트네. 어쩐지 들여올 때부터 뭔가 다르다 싶더라니. 여기를 해주신다고 하셨다고? 나는 또 그때 말만 듣고 무슨 지방 외곽에 허름한 데서 시작하게 하려는 줄 알았지. 진작에 이야기해주지. 말도 안 돼. 이건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이 정도면 우리 아들 절대 손해보는 결혼은 아니지. 위치는 또 강남이라니. 얘야, 그때 진즉에 말해줬으면 내가 그런 식으로 굴었겠니? 한 번에 다 이야기를 해줬어야 내가 이런 오해를 안 하지. 단지도 무진장 크고 인프라도 아주 대박이네. 여기 집값 어마어마하겠지? 그러니까 그때 왜 사람 말을 끝까지 안 들었던 거냐고. 그때 누가 뭐 위치까지 얘기할 새도 없었잖아. 말 꺼내자마자 그게 뭐냐, 그걸 대접이라고 하냐면서 엄마가 흥분해서 소리 지르는데 누가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었겠어? 사람 말은 좀 끝까지 듣고 반응을 했어야지. 엄마가 그렇게 밀어붙이니까 결국 파혼 얘기까지 나왔던 거잖아. 우리 둘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조금만 더 차분했으면 진작 이렇게 오해도 안 생기고 다 좋게 얘기할 수 있었을 일을. 진짜 그날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얼마나 민망하고 화나는데. 평소에 갑자기 눈이 확 뒤집힌 걸 나보고 뭐 어쩌라고. 됐고 지금 와서 얘기하지만 이 정도 대접이면 그래, 우리 아들 장가 보내도 되겠다. 내가 돌려 말하는 성격은 못 된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아들 고생만 시킬까 봐 걱정 많이 했거든. 근데 이렇게 번듯한 집에 살 수 있으면 괜찮지 뭐. 아주 괜찮지. 이 집은 감사히 받는 거로 하마. 어머님 아버님께도 감사 인사 꼭 드려야겠네.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근데
저기 나중에 혹시 너희 이사 가거나 더 넓은 집으로 옮기게 되면 이 집 놔줘. 엄마가 살게. 어차피 너희도 새집 가면 필요 없잖아. 뭐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 아니, 벌써부터 그런 말이 왜 나와? 이 집은 결혼하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우리한테 해주시는 집이야. 아직 살지도 않았는데 그걸 엄마한테 주라고? 말이 되는 소리래. 고맙다면서 받는다는 이야기가 엄마 집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인 거야? 엄마, 진짜 왜 이래?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결혼도 아직 안 했고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그런 생각부터 하고 있으면 나 진짜 쪽팔려서 이제 엄마 못 봐. 그러니까 예비 처가 쪽에서도 엄마 행동 문제 삼는 거라고. 뭐? 내 행동을 문제 삼아? 자기네들이 뭔데 내 행동에 입을 대는 거야? 내 입장 돼보지도 못했으면서. 이게 지금 장난으로 보이니? 난 진심으로 말하는 거야. 너희 형편에 이 정도 집 받는 것도 과불한 줄 알아야지. 애초에 결혼하면서 처가에서 집 해주는 거면 그 집 나중에 시부모한테 드리는 거 전혀 이상한 거 아니거든? 너희 둘이 벌어서 또 더 좋은 집으로 옮기면 그때는 당연히 이 집은 우리 주면 되지 뭐 그렇게 꽁꽁 싸매놓고 살려고 그래? 부모한테 집도 하나 안 해줄 생각이었어? 너 엄마 아빠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니? 강남에 이렇게 좋은 집 받을 정도면 나중에 또 얼마든지 더 좋은 데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럼 이 집은 부모인 우리한테 주는 게 맞지? 팔 생각 하지 마. 그냥 놔줘. 부모한테 그 정도는 못 해줘? 어머님, 이제 진짜 그만하시죠. 처음부터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감정 섞지 않으려고 무진장 애쓰면서 참았거든요. 그런데 집을 보여드리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까지 들어야 하는 건가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신혼집을 당연히 본인 것처럼 요구하시고 감사하다는 말 뒤에 그런 조건을 붙이는 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 집은 제 부모님께서 저희 두 사람의 앞날을 위해 마련해 주신 공간입니다. 어머님께 드리기 위해 준비한 집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나 줘라고 하시면 제가 기쁜 마음으로 내 어머님 당연히 드려야죠라고 할 줄 아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날 식사 자리 이후 어머님을 다시 뵙지 않기로 마음먹었던 이유가 지금 다시 떠오르네요. 잠시만. 다들 그만해, 어? 엄마, 이제 좀 그만해. 엄마가 하는 말들 이제는 실수라고 하기도 어려워. 다 상처가 되는 말이고. 지금까지 얘기 잘 흘러가고 있었는데 왜 또 이런 식으로 분위기 만드는 거야? 그리고 혜민아, 진짜 미안해. 오늘 네가 배려해줘서 이렇게 엄마랑 같이 집 보러 온 건데 또 너한테 이런 말 들리게 해서 진짜 미안해. 엄마, 이번 기회에 확실히 말할게. 더 이상 이 결혼 엄마 기준에서 결정하는 결혼 아니고 나랑 혜민이의 일이야. 엄마가 계속 이런 식이면 나 정말 엄마랑 인연 끊을 수도 있어. 혜민이 내가 정말로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 가족 때문에 상처받는 거 나 못 봐. 그리고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눈 감아줄 수 있는 데에도 어느 정도라는 게 있는데 엄마는 이미 그걸 넘어서고도 남았다고. 이제는 나도 보고만 있을 순 없어. 세상에, 자식 이기는 부모 어딨다고 내가 지금 이딴 말까지 들어야 해? 너 지금 뭘 하는 거야? 엄마 앞에서 여자친구 편들어? 처가가 집 하나 해줬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살아야 해? 그리고 넌 네가 뭘 얼마나 잘났다고 평가질이야? 진짜 얌전한 척하더니 순 얌체네 이거. 네 부모가 돈 좀 있다고 너도 사람 위에 있다 생각하는 거야? 그 집이 네 집이야? 그 집도 결국 네 부모 거지 네 거 아니야. 이래서 내가 며느리는 아무나 드리는 거 아니라 했어. 아유, 지긋지긋해서 더는 못 보겠다 정말. 이걸 사랑이라고 믿고 있는 것도 한심한데 참. 그리고 뭐? 못 보고 있으면 어쩔 건데? 네가 엄마한테 어쩔 건데? 이게 아주 여자에 미쳐서 지 부모도 못 알아보고 아주 제정신이 아니야 정말. 어머님, 거기까지 하시죠. 그리고 이 자리에서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저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부모님 생각해서라도 예의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어머님이 제게 어떤 감정을 가지시든 상관없어요.
하지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이렇게 반복해서 넘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가정을 꾸리는 게 절대 행복할 수 없겠다는 확신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결혼할 수 없죠. 그건 제가 오늘 어머님을 통해서 너무도 명확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는요, 사람 위에 사람 없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어머님 말씀 들으면서 사람 아래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돈이 없어서도 배우자가 아니라서도 아니고요. 상대를 존중하지 않고 주는 손을 당연하게 여기며 받기만을 원하는 태도, 그게 사람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거더라고요. 어머님이 귀하게 키우신 아들, 저도 그만큼 소중히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을 깎아내리면서까지 그 사랑을 이어가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 누구보다 제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이 결혼을 포기하겠습니다. 다시는 저와 제 가족을 대접이 어쩌고 따지는 말로 모욕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런 말 들을 이유 없는 사람들이니까요. 뭐? 결혼을 포기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너 지금? 네가 결혼을 안 한다고 하면 이 집은, 내 집은! 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알아? 네가 아냐고! 집 달라는 말 한 번 했다고 내가 이런 말까지 들어야 해? 아버지 사업 실패하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었던 거 우리 아들 하나 팔아면서 견뎌왔어. 그리고 어떻게든 똑바로 키워서 장가만 잘 보내겠다고 마음먹은 게 그렇게 죄야? 그렇게 잘못됐어? 그깟 말 한마디 했다고 내가 너희 결혼식장에서 쫓겨나든 매몰차게 버림받아야 해? 나는 아들한테 겨우 이런 대우도 못 받는 어머니야? 내 자식 앞에서 모욕당하면서도 한마디 못하고. 그래, 너 잘났다, 잘났어. 너는 참 고고하고 다 가진 집 딸이라 사람을 그렇게 매몰차게 대하냐? 말끝마다 예의 하면서 사람 가리치려고 들고. 내가 이 나이 먹어서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그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거냐고. 내가 결혼해. 결혼하라고. 어머님은 제 파혼 선언이 끝나자마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는 온몸을 흔들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머님의 신세를 한탄하는 그 울음소리는 복도가 울릴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었죠.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는 동안 더 확실하게 이 집안에서 정말 벗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강하게 밀려왔습니다. 울음이 커질수록 제 안의 망설임은 작아졌고 주저앉은 그분을 뒤로 한 채 저는 결심에 찬 발걸음으로 아파트를 나왔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도 더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오고야 말았고 저희는 깔끔히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파혼이라는 건 참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끝나고 나니 어딘가 가슴이 멍해든 것처럼 아프고 무겁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선택이 옳았다고 느낍니다. 결혼해서 평생 힘들어지는 것보다는 지금 조금 아픈 쪽을 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테니까요. 혹시 저처럼 사랑했지만 그 사람만으로는 안 되는 상황에 부딪혀 끝내 사랑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분이 계신다면 지금 이 글이 아주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파혼이라는 말이 스스로를 실패한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을 놓은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라고, 우리는 잘못한 게 아니라고, 진짜 함께할 사람은 언젠가 나타날 거라 말하고 싶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